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2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어났던 일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조국 혁신당, 이게 당 명칭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정말 어디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어디 독재국가도 아니고 또 정당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창당 신고를 하는 사람이, 그것도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청년들 말 맞다나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당 명칭과 당 대표 이름을 말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어제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계획은 50억 원을 모금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순식간에 200억 원을 채워서 급히 마감을 했다. 가입하지 못한 당원 및 지지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난처한 상황이다, 자랑질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란불꽃 펀드를 모집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서 펀드를 모집한 뒤 총선 이후에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선거 때 펀드 모집이 유행이 됐었죠. 총선 자금도 모으고 또 지지 세력도 결집시키고 그런 다목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측은 50억을 넘긴 초과 금액은 약관에 따라 반환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추후 추가 펀드 모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대한민국 국민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조국 신당의 당선 가능성에 몰려든 비례대표 후보들이 누군지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조국이 어떤 인간인지, 조국과 그 가족이 정직하게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상실감을 안겨줬는지, 또 조국 신당 당 명칭을 이야기하려니까 또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조국 신당 비례대표가 어떤 인물들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조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자체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상식밖이죠. 오죽했으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영국의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겠습니까? 조국 일가는 대학 총장 표창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대학에 보냈고 고교생 딸은 전문의학 논문 제1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입시 비리로 조국과 부인 정경심 그리고 딸 조민까지 모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씨 일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반성도 없었겠죠. 재판 중에도 북 콘서트를 열어서 책을 팔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 정경심 씨는 교도소에서 2년 동안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영치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내로남불 유명세를 등에 업고 SNS를 통해서 돈을 벌고 상품 광고를 하다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조국을 불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혜죠. 그런데 이 불구속을 가지고 조국은 항소심 재판부 문턱을 나서면서부터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창당을 선언했죠. 그래서 지금 당을 만들고 대표가 돼서 배지를 사실상 달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사법 처리를 최대한 밀어보고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 그런 속셈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지지율에 흥분해서 총선 후 대통령을 쫓아내겠다면서 너희들 쫄았지? 이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쫓아내겠다는 얘기죠. 대통령을 쫓아내고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압니까? 창당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속내도 굳이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으로 단죄하겠다고 합니다. 조국이 요즘 즐겨 사용하는 부산 사투리로 한다면 한동훈 네 딸도 내 딸 맨키로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총선 공약도 가관입니다. 자네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학 입시 기회균 등 선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건 보통 사람이라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권 남용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반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보통 사람이라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로남불의 대가다운 언행입니다. 조국 당에 입당한 사람들 역시 조국에 밀리지 않는 내로남불의 대가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이규원 전 검사는 검찰개혁이라는 당의 제1강령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지검장 허락 없이 불법 출국 금지를 시켰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학의 조사보고서 날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혐의자가 검찰개혁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당선권 10명 가운데 5명을 범죄 혐의자로 공천했습니다. 1번 박은정 전 검사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찍어내기 감찰 당시 자신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두 넘겨줬다면서 조작된 검언 유착 수사를 받던 한동훈도 비밀번호를 넘겨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은정이 넘긴 핸드폰은 깡통 핸드폰이었습니다. 찍어내기 감찰이 시작된 이후 핸드폰을 바꿨고 그 핸드폰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내로남불 조국당의 비례대표 1번 자격으로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2번은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 남용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이죠. 그리고 4번은 신장식 변호사, 음주 무면허 운동 전과 사범입니다. 4년 전 총선 때 정의당 비례대표 6번을 받았다가 전과 때문에 사퇴했던 인물입니다. 8번 황운하, 다들 아시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받았습니다. 10번 차규건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국 불법 출국 금지 관련 혐의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조국과 황운하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국은 빠르면 몇 개월, 그리고 황운하는 또 범죄 피고인으로 몇 년을 또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세비를 받게 되겠죠. 14번 김형현 전 법제처장은 조국을 희생양인 양 묘사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을 얘기합니다. 그 악을 척결하려고 입당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이 희생양이었다면 법원도 검찰과 한 통속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인 조국 대표를 보고 용기를 냈고 조국을 또 외롭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국 혁신당을 선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슨 심파극 찍는 줄 알았습니다. 조국 주변에는 벌써 이런 아부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4번 역시 22대 국회 임기 내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죠. 조국을 비롯해서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원직이 날아가면 승계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16번은 영화배급사 대표 정상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2022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이 영화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박스 오피스 순위, 그러니까 관객 수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있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6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논란입니다. 김 전 원장은 국립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이런 책을 하나 펴냈는데 책 내용이 70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한미동맹은 신화가 됐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됐다. 분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압도적인 미국에 의한 가스라이팅과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며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주한민국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한의 입에 털어넣자는 말이나 다름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그 야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에 비유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아들은 미국 국적이었습니다. 배지가 눈앞에 보이니 이제 와서 입후보하면서 아들에게 국적 회복 신청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 혁신당, 최근 들어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가 30%를 넘어서는가 하면 광주 광산을 조사에서는 4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펀드 모금이 순식간에 목표액을 채운 것입니다.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앞순위의 재산 등록 내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1번 박은정 49억 8천만 원, 2번 조국
53억 7천만 원. 3번 이혜인. 뭐 이 사람은 IT 전문가니까 구글에서 15년간 일했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53억 3천만 원. 16번 정상진 62억 4천만 원. 수십억대 자산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0억대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것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걱정이나 하세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재산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신당에 모인 인물 몇 명과 함께 조국 신당이 내세우는 가치, 무엇보다도 당을 이끌고 있는 조국이라는 인물을 보고도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승승장구한다면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표를 보니까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40대, 50대들, 좌파인 척 겁먹 부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나 조카뻘 되는 20, 30대들, 혹독한 경쟁을 해왔던 20, 30대들은 남미에서나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